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한국산 무기를 가져와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한국에 다 있다. 폴란드 국방부 트위터에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의 부하시차크 국방장관이 지난달 30일 대량의 무기 수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인데요. 단순한 언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3대 방산 메커로 불리는 하나디펜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차례로 방문하여 공장을 둘러본 후 빠른 시일 내에 한국산 무기의 대량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무기는 크게 세 가지로 FA-50, K9 자주포, 그리고 K2 흑표전차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자국전차, 자주포, 장갑차, 전투기 등을 지원하면서 전력의 공백이 생기게 되자 가격과 성능 모두 우수한 한국제, 이른바 K무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폴란드는 자국이 보유한 전차 400대 중 200대를 비롯해 최근에는 사용 중이던 미그 29 전투기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 점령되게 된다면 그 다음은 폴란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에 무기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방위사업청장과 방산업계 대표들을 만나 한국의 무기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첫 일정은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본사 방문이었습니다. 여기서 FA-50 경공격기를 유심히 살펴본 폴란드는 40여 대의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는데요. 한편 공장에 방문한 폴란드 국방장관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의 방문에 맞춰 꼬리 날개에 폴란드 국기를 새긴 FA-50이 대기 중에 있었던 것인데요. 부하시차크는 FA-50은 꾸준한 성능 개량을 거쳐왔고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실전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폴란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FA-50은 대대적인 성능 개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블록 단계의 개량을 통해 KF-21에 탑재되는 고성능 A사 레이더 탑재와 최첨단 항공 전자장비 설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과 공중 급유 능력 부여,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 운용 능력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15톤급 4.5세대 전투기 중 최강이라는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에도 버금가는 능력인데요. 그리펜은 대당 700억 원이 넘지만 FA-50의 현재 판매가는 300억 수준으로 훨씬 뛰어난 가성비를 갖고 있습니다. 괜히 카이가 FA-50의 목표 판매 대수를 1000대라고 자신하는 것이 아니죠. 폴란드 국방장관은 당시 자리에서 FA-50 성능 개량 버전을 36개월 내에 납품할 수 있냐는 질의서를 카이와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하시차크 장관은 이어 하나디펜스의 경남 창업 공장을 찾았는데요. K9 자주포와 각종 장갑차를 눈여겨봤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자국이 운용 중인 크랩 자주포 18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였고 이에 무기 현대화의 일환으로 최근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K9A2 성능 개량 버전에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하나디펜스가 공개한 K9 성능 개량 버전인 K9A2의 핵심 기술 고반응 화포 개발이 최근 이루어졌는데 이에 버튼만 누르면 포탄과 장약이 자동으로 포신에 장전돼 사격이 이뤄집니다. 로봇의 손이 자주포의 포탑에 가지런히 세워진 채 정렬된 포탄을 집어옮기면 자동으로 포신에 탑재되는데요. 장약 역시 거의 동시에 옮겨져 포탄에 이어 포신에 채워지는데 이로 인해 분당 발사 속도가 기존 6발에서 9발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제1순위로 확보해야 할 무기는 단연 전차입니다. 이에 부하시차크 장관은 창원의 현대로템 공장에 들러 K2 전차 생산 라인도 시찰했는데요. 미국의 에이브럼스와 함께 우리 K2 전차 수백 대를 들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트위터에서는 소련 시대의 탱크를 현대화하는 작업에서 한국의 K2 전차는 매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K2 탱크가 폴란드 육군에 의해 곧 사용될 것이라고 오피셜 발표를 내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제안한 전차는 차세대 K2 PL 전차입니다. 폴란드의 요구사항과 험준한 지형을 고려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전차로 개량하였는데요. 기존 K2 표를 기반으로 장갑을 추가하거나 내부 부품을 폴란드 사정에 맞는 부품으로 적재적소하는 등 많은 면에서 다른 전차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기존 국군이 운용 중인 K2 대비 전투 중량은 8톤이나 증가하였고 보기륜 개수가 늘었으며 측면 고정식 반응장갑과 전면 모듈식 장갑이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12.7mm 원격 조종 기관총 RCW를 장착하였고 조종석 위치를 차체 가운데로 이동시켰습니다. 현재 K2 PL의 유일한 경쟁자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인데요. 폴란드 내부에서는 독일 레오파르트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정확히 말하면 성능보다는 독일 자체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는 이례적으로 독일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져 두 국가 관계에 찬바람이 불었는데요. 이는 폴란드군이 우크라이나에 옛 소련식 탱크 T-72를 보내면 독일이 폴란드에 대체 탱크를 보내 공백을 채워준다는 약속이었는데 독일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독일에 매우 실망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는데요. 이에 방산업계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수주가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중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 때문인데요. 첫째로 수천 명의 이주자들이 폴란드 동부 국경을 습격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둘째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공격에 현지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6월 3일자로 100일째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8년 동안 쟁탈전을 벌여온 동부 돈바스의 루안스크주가 러시아군에 함락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를 러시아군이 루안스크주의 핵심 도시 세베로도네츠크 중심부까지 밀고 들어가 시 전체의 60%를 장악했다고 전했는데요. 러시아군이 이 도시를 손에 넣으면 인근 도시 리시찬스크를 뺀 루안스크주 전체가 러시아의 통제 아래에 들어갑니다. 여세를 몰아 리시찬스크마저 점령한다면 오랜 분쟁 지역인 루안스크주 전체를 장악했다는 매우 상징성이 큰 승리를 손에 넣게 되는데요. 이는 곧 국경을 맞닿고 있는 폴란드 안보에도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주변국에는 어디나 다음은 우리다 라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폴란드는 자국이 러시아가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르초파에서 소북쪽으로 약 29km 떨어진 폴란드의 도시 야로스와프에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고향을 떠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폴란드를 침공한다면 첫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푸틴의 가장 큰 눈엣 가시는 폴란드에 설치될 미국 미사일 기지라며 올해 가동 예정인 이 미사일 기지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불과 13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미사일 기지는 서방과 러시아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전하면서 두 국가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는데요. 폴란드가 이처럼 한국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이는 것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할 당시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면서 그 우수성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폴란드는 하마터면 사용 불가 처분을 받고 창고에 방치해야 할 자국산 자주포를 한국 방산기업과의 협력으로 생명 연장을 시키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폴란드는 1999년 나토에 가입한 이후 노후화된 소련제 자주포를 대체하고자 나토의 표준 곡사포 규격인 155mm 구경의 자주포 도입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해외에서 자주포 완제품의 라이센스 생산권을 구매하기보다는 포탑과 포신만을 구입하길 원했고, 이를 자국제 UPG-NG 차체에 결합하고자 했는데요. 그렇게 선정된 포탑은 영국제 AS90이었고 여기에 폴란드제 전자장비를 채워넣는 개량을 실시한 이후 UPR-NG 차체에 결합하여 AHS 크랩이라는 자주포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해당 차체로는 155mm 52 구경장 포탑의 강한 반동을 견디기 어려웠고 발사 시 충격으로 차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고장이 빈번했던 것인데요. 폴란드 국방부는 UPG-LG 차체 제작 업체인 부마르 와벤더에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으나 포탑 시스템 개발사인 BAE 시스템즈와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전성 문제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자주포 몇 대의 폐기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가 추진했던 자주포 도입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였죠. 결국 폴란드 국방부는 더욱 튼튼한 차체를 다방면으로 알아보기 시작하였고 이에 하나로부터 K9 자주포의 차체를 도입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도입 대수는 120대, 포탑을 제외하고 대당 28억 원에 수출되었죠. 그리고 차체 교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결국 반동을 잡아냈습니다. 영상을 보면 사격 시 반동으로 인한 출렁임 차이가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존엔 가장 기본인 정면 사격에서조차 사격할 때마다 반동을 잡지 못했는데 차체 교체 후에는 360도 어느 방향으로 사격을 하든 안정적으로 반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하나는 폴란드의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폴란드 국방부에 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로 폴란드는 자주포에서부터 전차, 전투기까지 모두 한국산으로 구입을 추진 중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폴란드의 K무기 구입은 가격 경쟁력과 AS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성능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겨울 하나 디펜스는 노르웨이에 K9을 수출하기 위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과 경합을 벌였는데요. 모두들 하나같이 세계 최정상급 무기 생산국들이었죠. 결국 최종 후보에 한국의 K9과 독일의 펜저하우비치 2000 자주포가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눈이 쌓인 노르웨이 산악에서 기동 사격 테스트 당시 펜저하우비치 2000은 엔진에 과부하가 걸려 작동이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유럽의 평지에 맞춰 개발한 펜저하우비치 2000은 눈이 쌓여 미끄러운 노르웨이의 가파른 산악에서 도무지 맥을 추지 못했는데요. 급기야 독일을 예비로 가져간 펜저하우비치 2000 자주포를 투입했지만
또 고장이 났습니다. 반면 K9은 보란 듯 모든 성능 시험에 통과하였고 이는 유럽 국가들의 항공 무기 도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 되었죠. 넷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겨울과 전라도 장성의 여름을 다 견디고 국토의 70%가 척박한 산악 지형인 한국에서 수십 년간 운영되었으니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문제없이 작동한다. 이 말이 농담만은 아닌 게 미 해병대 노버튼 렐러 전 사령관은 한반도의 척박하고 변덕스러운 기후가 해병대 훈련으로선 안성맞춤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정상급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한주평,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